자식이 잘 되는 집은 부모가 이 한 가지에 집중하더라. 부처님 말씀. 조용히 눈을 감고 아이를 처음 안았던 나를 떠올려 보세요. 작고 따뜻했던 그 품 세상의 어떤 말도 그 순간의 벅참을 다 담을 순 없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속도 다른 나를 마주하는 일입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사실 내 마음을 키우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말합니다. 잘 되기를 바란다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하지만 그 바람 안에는 때로는 불안이 섞여 있고 기대가 무게가 되어 아이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부모의 말은 겉으로는 축복 같지만 속으로는 조급함과 비교심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진짜 마음을. 부모가 평온하면 아이는 눈빛에서 안심을 얻습니다. 부모가 흔들리면 아이도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자식이 잘 되는 집 그 시작은 아이가 아닙니다. 부모입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은 부모가 스스로를 어떻게 다스리는가에서 이미 절반 이상 결정납니다. 이것은 유행도 아니고 육아법도 아니고 책에서 배운 철학도 아닙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내면에서 내면으로 이어지는 기운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부모가 자신을 돌보는 일이 곧 아이의 미래를 밝히는 일이 됩니다. 자식이 잘 되는 집은 부모가 이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내 안의 불안, 내 안의 조급함, 내 안의 상처를 먼저 바라보고 그것을 가라앉히는 부모, 그런 부모 아래서 아이들은 자라면서도 숨이 막히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느낌은 말이 아니라 에너지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다독이는가에서 비롯됩니다. 아이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나의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아이의 성적, 태도, 말투보다도 내가 아이를 대할 때의 감정부터 들여다보세요. 내가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합니다. 내가 평온하면 아이도 조금씩 평온을 배워갑니다. 이것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진리입니다. 아이는 거울입니다. 내가 웃으면 따라 웃고 내가 찡그리면 함께 무거워집니다. 부모가 보낸 감정이 아이의 기분이 되고 그 기분은 다시 아이의 행동이 됩니다. 아이가 말 안 듣는다고 화가 많다고 혼자만 다르다고 느껴질 때 먼저 내 마음을 살펴보세요. 혹시 내가 지나치게 통제하려 하진 않았는지, 내 불안을 감추기 위해 아이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한 건 아닌지. 아이의 문제로 보이는 대부분은 사실 어른이 미처 다스리지 못한 감정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내가 어떤 부모인지부터 돌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순간이지만 부모가 되는 건 평생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자기 마음을 비추는 긴 수행과도 같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들여다보는 부모는 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비난도 후회도 내려놓고 아이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 나의 말투, 나의 눈빛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것이 자식이 잘 되는 집이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이부 기대가 아닌 믿음. 부모의 눈빛이 아이를 일으킨다. 기대는 무겁습니다. 아이에게 너는 할 수 있어라는 말이 때로는 왜 아직 못했니? 라는 압박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진짜 응원은 기대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지금의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눈빛을 건네는 것. 아이들은 말보다 눈빛을 먼저 느낍니다. 불안한 눈빛은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크게 아이를 흔듭니다. 반대로 평온한 눈빛은 단 한마디 말 없이도 아이를 안심시킵니다. 부모가 보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결국 마음의 진동입니다.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언가를 해내야만 사랑받는다는 조건이 아닌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다는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성적이 떨어져도 말썽을 피워도 잠시 주저앉아도 그 모든 순간을 지나며 부모의 눈빛 하나가 아이의 자존감을 지켜냅니다. 그 눈빛이 아이의 등에 손을 얹고 다시 일어설 힘이 됩니다. 이 세상 누구도 조건 없는 믿음을 주기 어렵지만 부모는 그걸 해낼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이끄는 것은 지시가 아니라 느낌입니다. 아이의 마음은 설명보다 먼저 감정을 받습니다. 그 감정은 대부분 부모의 존재 방식에서 전해집니다. 조용히 웃고 있는 부모, 어깨가 늘 편안한 부모, 실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모, 그 모습 하나하나가 아이에게는 말보다 더 큰 신호입니다. 그 신호는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이 짧은 메시지를 매일같이 속삭여줍니다. 자식이 잘 되는 집은 아이의 성취보다 부모의 평온을 먼저 지키는 집입니다. 그 평온이 아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뿌리를 만들어줍니다. 믿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에게 내미는 손, 그 손을 잡은 아이의 눈빛, 그 안에 이미 모든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산부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 자녀에게 닿는 언어의 힘, 말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특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던지는 말은 더 깊게 아이의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왜 너는 그걸 못하니? 다른 애들은 잘만 하더라.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니, 이런 말들은 아이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듭니다. 그 균열은 시간이 지나면 자존감의 붕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 한마디의 말이 아이의 인생을 환하게 비출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 지금 이 모습도 충분해. 실패해도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나는 항상 내 편이야. 이런 말들은 아이의 마음속에 신뢰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라 어른이 되었을 때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부모의 말은 아이의 내면 목소리가 됩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들었던 말은 성인이 되어도 자기 안에서 계속 울려 퍼집니다. 누군가는 나는 안 돼라는 말로 자신을 가로막고, 누군가는 나는 할 수 있어라는 말로 어떤 벽도 넘어섭니다. 그 차이는 부모의 언어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조심하세요. 말은 기운이고, 기운은 그대로 아이의 인생에 새겨집니다. 말은 꽃 마음입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이미 마음속에서 오래 맴돌던 감정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말은 억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 한 말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따뜻한 말을 하고 싶다면 내 마음부터 따뜻해야 합니다. 억지로 친절한 말을 흉내낸다고 해도 그 속에 담긴 불안과 분노는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민감하게 기운을 느낍니다. 말투의 온도, 눈빛의 흔들림, 그 모든 것이 아이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부모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는가? 그것은 곧 아이의 내면 언어를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아이를 다그치기 전에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나 자신에게 비난을 퍼붓고 있다면 그 말은 결국 아이에게도 향하게 됩니다. 말은 반복될수록 힘이 생깁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이 말을 먼저 나 자신에게 해보세요. 그것이 아이에게 향하는 언어의 시작입니다. 4. 부모가 먼저 고요해질 때 자식도 평화로워진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사랑도 조급해집니다. 부모는 사랑해서 더 애가 탑니다. 더 잘되길 바라서 더 불안해지고, 그 불안은 때때로 잔소리와 통제가 되어 아이에게 쏟아집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부모의 고요함은 아이에게 가장 큰 안전망이 됩니다. 부모가 안정되면 아이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몸이 굳었던 아이가 조금씩 풀어지고, 입을 닫았던 아이가 조용히 말을 꺼냅니다. 고요한 부모는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조언보다 경청을 먼저 합니다. 그 고요함은 어떤 말보다 큰 울림이 되어 아이의 불안한 마음을 감싸줍니다. 자식이 잘 되는 집은 조용한 집입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잔소리가 없어도 그 집엔 따뜻한 에너지가 흐릅니다. 그 에너지는 부모가 자기 마음을 정돈하면서 생겨납니다. 세상 모든 부모는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조용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아이들은 편안히 숨을 쉬고 조금씩 자기 길을 찾습니다. 고요함은 훈련입니다. 어지러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감정을 하나씩 이름 붙여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불안하구나. 나는 지금 초조하구나. 그저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라앉습니다. 부모가 자기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아이에게도 불안을 전가하지 않게 됩니다. 감정의 바람을 잠시 머금고 그 다음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요함은 아이를 기다릴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믿음,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해, 실패도 성장의 일부라는 수용. 이 모든 것은 부모의 고요함에서 비롯됩니다. 아이의 성장은 빠르게 가르칠수록 멀어지고 조용히 지켜볼수록 가까워집니다. 세상의 소음은 점점 커지지만 마음의 소리를 듣는 귀는 더 조용해야 잘 들립니다. 그 귀를 가진 부모가 아이의 숨결을, 침묵 속의 신호를, 작은 변화의 기척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요한 부모 곁에서 아이들은 존재해도 되는 허락을 받습니다. 모두 비교하지 말고 바라보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힘. 부모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드는 감정. 그중 하나는 비교입니다. 다른 집 아이는 벌써 영어를 하고, 누구는 상을 받았고, 누구는 대회에 나간다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 왜 아직도 저 모양일까? 비교는 칼입니다. 사랑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아이의 자존심을 베고 부모의 신뢰까지 깎아냅니다.
아이들은 비교당할 때 사랑받지 못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부족함가 보다. 나는 실망을 주는 존재인가 보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차곡차곡 아이의 내면에 쌓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진짜 사랑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아주는 힘. 지금의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태도. 그 힘이 아이를 가장 멀리까지 데려다 줍니다. 나무는 같은 속도로 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나무는 늦게 싹트고 느리게 가지를 뻗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만의 모양으로 세상을 향해 커져갑니다. 아이도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느리더라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속도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 속도를 인정해주세요. 그 모양을 받아들여주세요. 부모가 먼저 그걸 해주어야 아이도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은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깊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지금 이 아이가 언젠가는 자기 길을 찾아갈 거라는 믿음. 조금 느려도 조금 엇나가도 다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아이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부모가 자꾸 비교하고 다그치면 아이는 자신을 잃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조용히 나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주면 아이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부모의 눈빛 하나, 말투 하나, 작은 미소 하나가 아이의 마음에 새겨지는 거울입니다. 아이를 바꾸는 건 지시가 아니라 인정입니다. 부모가 먼저 멈추고 바라봐주는 그 순간 아이의 내면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준 사람 앞에서 비로소 진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육부 흔들릴 때 더욱 필요한 건 품이다. 아이가 힘들어할 때, 삐뚤어질 때, 실패했을 때 부모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저렇게 밖에 못할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가장 필요한 건 정답도 해답도 아닌 품입니다. 아이에게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한 품이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이 있으면 아이는 다시 일어섭니다. 누구나 흔들립니다. 세상이 아이를 흔들고 또래가 흔들고 내면의 불안이 스스로를 흔듭니다. 그 모든 흔들림 속에서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기둥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모의 품입니다. 괜찮다. 괜찮아질 거다. 나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가 아이의 균형을 다시 잡아주는 중심이 됩니다. 부모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함께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 그저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마음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가장 어두운 밤일수록 별은 더욱 빛나듯 아이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부모의 품은 가장 밝은 등불이 됩니다. 품이 있다는 건 아이에게 조건 없는 귀가를 허락하는 일입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곳. 실패해도 괜찮고 잠시 길을 잃어도 괜찮은 곳. 그런 집은 아이의 마음에 안전한 뿌리를 만들어줍니다. 뿌리가 깊으면 어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진 것처럼 보여도 곧 다시 일어납니다. 부모의 말보다 태도가 더 오래 남습니다. 말은 금방 잊히지만 내가 받았던 느낌, 그 느낌은 평생 갑니다. 엄마는 늘 나를 기다려줬다. 아빠는 아무 말 없이 내 편이 되어줬다. 이 기억들이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서 살아갈 힘이 됩니다. 진심은 아이에게 반드시 전해집니다. 오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더라도 그저 안아준 하루였더라도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건네는 품이란 곧 아이의 생애 가장 첫 번째 휴식처이며 가장 오래 남는 에너지입니다. 부모의 태도는 씨앗이다. 결국 그 사랑이 아이를 이끈다.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작고 지속적인 부모의 태도입니다. 매일 아침 부드럽게 깨워주는 말투, 밥을 차려줄 때 살짝 얹힌 미소, 지각한 날에도 다그치지 않고 다정히 건네는 한마디,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아이 마음속에 씨앗처럼 심깁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씨앗은 아이의 삶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부모의 태도는 아이의 삶에 대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이 차가워도 우리 집은 따뜻했다는 기억, 세상이 무섭게 느껴져도 엄마의 눈빛은 늘 편안했다는 감각, 이런 기억들이 아이를 단단하게 합니다. 결국 아이를 이끄는 건 부모가 해준 말보다 부모가 보여준 방식입니다. 고개를 끄덕여주는 태도, 실수했을 때 조용히 기다려주는 자세,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눈빛, 그 모든 것은 말보다 훨씬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아이에게는 가장 큰 교과서입니다. 부모가 화내는 걸 참는 걸 보면서 아이도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가 울지 않고 견디는 걸 보면서 아이도 고통을 이겨내는 힘을 얻습니다.
아이를 바꾸고 싶다면 세상보다 먼저 내가 씨앗이 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교육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직접 무엇을 가르쳤느냐보다 부모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그것이 결국 아이의 미래를 이끕니다. 말보다 일상 지시보다 자세 가르침보다 모범 부모가 늘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아이도 진실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고, 부모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아이도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키워갑니다. 사랑은 특별한 날에 주는 선물이 아니라 매일매일 스며드는 존재의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 바로 아이의 뿌리가 됩니다. 어떤 나무는 높이 자라지 않아도 그늘을 넓게 들이옵니다. 어떤 부모는 많은 걸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에게 깊은 안정감을 남깁니다. 아이를 위해 무엇을 더 해줄까 보다 나는 어떤 부모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자식이 잘 되는 집은 결국 부모가 자기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집입니다. 조용히 감정을 다스리고 묵묵히 하루를 지켜내고 사랑을 표현하되 기대보다 신뢰로 바라보는 부모, 그런 부모의 자녀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집, 그 중심에는 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가 자기 마음을 먼저 돌보는 삶의 태도, 마음을 다스리는 부모 밑에서 아이들은 절로 길을 찾아갑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말, 매일의 눈빛, 매일의 태도 안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조용한 품에서 아이들은 자라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품을 기억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